자, 두 번째로 별의 식현상, 조그맣게. 자, 식현상. 식이란 말은 먹을 식자야. 가려진다, 그 말이야. 일식과 월식. 자, 일식, 해를 먹는 거지. 해가 가려진 거지. 월식. 자, 별을 먹는 것, 자, 달을 먹는 거지. 달이 가려진 것. 이걸 말하죠. 자, 별의 식. 자, 별 역시 가려지는 건데 바로 행성에서 가려지는 거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으면 자, 별이 있고 행성이 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별 앞에 행성이 있으면 물론 행성이 별을 다 가리진 못하지만 별의 일부를 가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별이라는 전등에 행성이라는 놈이 가릴 거니까 일부를 가릴 거니까 별의 밝기가 줄어든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또 그림으로 볼게. 자, 우리가 바라봤을 때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간다. 그러면 별이라는 전등을 가리게 되면 일부를 가리면 별의 밝기가 줄어들겠지. 이걸 별의 식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별을 바라봤을 때 자, 행성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밝기가 줄겠죠?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별을 바라봤더니 행성이 직접 보이지 않는데 별의 밝기가 일정한 주기로 계속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것. 이런 식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바로 이게 저 별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별의 식현상. 자, 내용을 정리합시다.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하게 되면 행성에 의해서 별 일부가 가려지고 그로 인해서 별의 밝기가 줄어드는 것. 이게 바로 별의 식현상을 의미한다. 도플러 효과가 가장 어렵습니다. 활용도 많고 나머지는 간단해. 자, 단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지만이 나타납니다. 뭐 완벽하게 나란할 필요는 없어. 약간은 비스듬해도 됩니다. 근데 너무도 비스듬해지면 너무도 비스듬하면 그러면 자 이렇게 돌게 되면 행성이 별을 가리는 경우가 없겠지. 나란해야지만이 자 거의 조금 길어져야지만이 궤도가 우리한테 행성이 별을 가리면서 별의 식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 궤도면이 관측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된다. 또는 약간 길어져야 된다. 그럼 확실한 오답은 자, 궤도면이 관측자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면 식현상 발생하지 않겠지. 이것도 오답으로 제시합니다. 도플력과 동일해. 됐나?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란할 때, 자, 행성이 지나갈 때 별을 가리면서 별 밝기가 변한다. 약간은 비스듬해도 됩니다. 약간 비스듬하더라도 역시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의 일부를 가릴 거야. 그런데 많이 기울어진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이 궤도면이 많이 기울었으면 행성 진화할 때 별을 안 가리는 거지. 별 밝기가 안 변하겠지. 그리고 극단적으로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면 우리 시선 방향이 수직이면 전혀 가리는 일이 없겠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란한 경우나 약간 비슷한 경우에 식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것도 필요한 내용을 좀 적으세요. 자, 갑시다. 자, 행성이 지나간다. 아직 행성이 별을 안 가렸기 때문에 별의 밝기는 온전하게 그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서 가리기 시작하면 별의 밝기는 점점 줄어들겠지. 근데 행성이 별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완전하게 겹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가리는 면적이 동일할 거니까 밝기는 지금 감소되어 있지만 일정하게 변하겠지. 그리고 행성이 이제 빠져나오면 이제 별 가리는 면적이 줄어들 거니까 다시 별 밝기는 밝아지겠죠? 그 뒤로는 다시 일정한 밝기를 유지한 채로 되겠지. 원래 별의 밝기. 자,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는 행성이 접근하는 거죠. 행성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진입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구간은 행성이 빠져나오고 있는 구간이지. 그래서 행성이 빠져나오고 들어가면서 밝기가 변할 겁니다. 자, 이게 온전한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들어가서 가리게 되면 자, 이 시간 자, 별의 밝기가 쭉 변하고 있는 이 구간은 바로 행성이 진입하는 시간이지. 행성이 지른 만큼 별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이 면적,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온전하게 행성이 별을 가렸잖아? 행성의 면적만큼
별을 가려서 밝기가 이만큼 감소했어. 자, 그러면 행성이 클수록 많이 가리겠죠? 그래서 이 값은, 이거 문제 잘 나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값은, 밝기 감소한 이 값은 행성의 지름에 비례하겠지. 행성이 클수록 많이 가릴 거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가리는 것은 지름이 아니라 면적이잖아. 면적이지? 단면적이지? 그러면 자, 우리 원의 단면적은 파이 r 제곱, 바로 반지름의 제곱. 행성이 반지름 제곱에 비례합니다. 중요해. 면적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행성이 만약 2배로 커지면 면적은 4배가 되겠죠? 그럼 밝기 감소는 4배가 된다. 그 말이지. 이거 잘 물어봐. 만약 행성 지름이 3배가 되면 면적은 9배니까 밝기 감소는 9배가 되겠지? 이걸 물어본다고.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면적이 비례하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으로 표현했다. 자, 내용 볼게. 자, 지금 행성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행성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별의 밝기가 감소를 하고 완전하게 행성이 들어간 이후에는 자, 행성이 지나가는 동안 일정한 밝기 감소를 유지하겠지. 자, 가려진 현재 별의 밝기가 감소된 그 유지한 채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행성의 앞부분,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 그리고 다시 자, 나오기 시작하는 곳, 이 두 개의 시점이 있는 거지. 그러면 행성의 앞부분, 저기를 하나의 점으로 생각한다면 저 점이 별을 횡단한 시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의 화살표 구간의 시간은 행성의 별 횡단 시간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별이 크면 이 횡단 시간이 길어질 거고, 또는 행성 속도가 빠르면, 행성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이 시간은 짧아질 수 있겠지. 만약 행성의 이동 속도가 느리면 이 시간은 또 길 수도 있겠지. 바로 행성의 공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지? 행성의 별 횡단 시간이라는 것, 현재 행성의 앞 한 지점이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 값은 당연히 행성 공전 속도에 반비례한다는 것. 빠를수록 그 시간이 짧아지고 느릴수록 이 시간은 길어지겠지. 자, 그러면 지금 자, 동일한 현재 보면 밝기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 두 군데가 나타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행성이 자, 별 앞을 지나가면서 가릴 거야. 그럼 지나가고 난 뒤에 또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별 앞에 오게 되면 또 가리겠지? 동일한 변화폭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성에 의한 밝기 감소가 이루어지는 두 개의 식을 표현한 거지. 첫 번째 식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식이 일어나고 또 돌아서 또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게 되겠지. 자, 그러면 행성이 처음 별 진입하는 시간과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한번 공전한 다음에 다시 별 앞을 지나갈 때, 이걸 말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거는 행성의 공전 주기, 한 바퀴를 돈 시간이 되겠지. 행성의 머리가 앞부분이 별을 진입하는 시간, 다시 공전한 다음에 다시 별 앞을 행성의 앞부분이 진입하는 시간,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건 당연히 행성 공전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행성의 공전 주기라는 것,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 자, 위와 아래 차이는 뭐냐면 그래프 형태가 밝기 변화 그래프 형태가 다르다는 거지. 위에 거는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거고 밑에 것은 형태가 다른, 변화가 다른 두 가지가 나타난 거지. 자, 이거는 두 행성을 가진 경우야.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여러 개 행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 식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두 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 두 변화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행성 A와 행성 B라고 친다면 참고로 자, 행성의 지름을 이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성이 클수록 별을 많이 가리게 될 거니까 현재 별의 밝기 감소 폭이 커지겠지. 그러면 A보다 B의 변화폭이 작잖아? 그 말은 행성 B가 A보다는 작다는 말이 되겠지. 크기가 작으니까 별을 적게 가리는 거지. 그래서 이 변화폭 가지고 지름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더 큰지를 따질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하자면 밝기 감소 정도는 면적이니까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이 정확한 수치들, 값들이 나왔다면 크기까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 수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름만 비교한다면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또 하나 더 알 수 있습니다. 행성의 공전 속도. 참고로 행성 A의 한 앞부분이 자, 별을 진입한 다음에 통과될 때까지 바로 별 횡단 시간이 되겠지? 자, B 역시 마찬가지야. 행성 B가 별에 진입해서 행성 앞부분이 한 지점이 앞부분이 별을 진입한 다음에 빠져나온 시간, 이거 역시 별의 횡단 시간이 되겠지? 자, 그러면 한 지점이 별을 횡단한 시간이 A보다는 B가 더 크다는 거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말이지.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은 동일한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은 느리다 그 말이지. 그래서 공전 속도는 A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되겠죠? 자, 근데 행성의 공전 속도 가지고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이건 우리 실제 교육과정 범위상으로 좀 벗어난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알아둡시다. 뭐냐면 자, 공전궤도 반지름과 공전궤도 크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게 되면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이 수성이잖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가게 될 건데 태양으로부터 멀수록 더 큰 원을 그리겠지. 실제로는 타원이지만 원이라 생각합시다. 태양으로부터 행성들이 더 멀리 있을수록 공전궤도 반지름이, 공전하는 궤도의 반지름이 커지겠지. 참고로 멀어질수록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느려져. 그러면 금성과 지구를 비교하면 금성보다는 지구가 더 느립니다. 지구와 화성을 비교하면 화성이 더 느립니다. 바깥으로 갈수록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지면서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속도는 더 느려진다는 거지. 더 큰 트랙을 돌면서도 움직이는 속도는 더 느려진다. 원래 케플러 법칙이란 건데 우린 그건 안 배웠어. 일단 공전궤도 반지름과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 일단 그래도 이거는 알아둡시다. 되겠지? 자, 그러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빨랐잖아? 그 말은 A가 더 공전궤도 반지름이 더 작다 그 말이지. 그 말은 중심별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거까지 알아두세요. 자, 이거 예시 문항인데 한번 볼게. 14번과 1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자, 어느 외계 행성 별 주위 공전하는 모습과 자, 별의 곱보기 밝기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이거 식현상 일어난 거죠? 그에 따라서 좀 별의 밝기가 변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값. 자, 이 A 값은 행성이 별을 가려가지고 밝기 감소된 폭을 나타낸 거잖아. 행성이 클수록 많이 가릴 거니까 밝기 감소는 커지겠지.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과 어쨌든 행성의 크기와 A 값은 서로 비례관계죠. 맞는 말 되겠지? 자, 니은.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 공전궤도면의 수직이면, 수직이면. 그 말은 자, 우리가 봤을 때 별 중심에 별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이 돌고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공전궤도면 수직이면 전혀 가리는 일이 없지. 공전궤도면이 기울기가 아주 작거나 거의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지만이 가리는 일이 생긴다. 틀렸죠? 참고로 이때 수직이면 도플러 효과도 나타나지 않지? 참고로 도플러 효과는 조금만 기울어져도 도플러 효과는 발생을 합니다. 물론 많이 기울일수록 그리고 시선 방향이 거의 나란할수록 도플러 효과는 커지겠지. 어쨌거나 수직이란 건 둘 다 오답이 될 수 있다. 자, 디귿. 자, 이 밝기 변화는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때문이다. 자, 이거 우리 외계 행성계를 찾는 세 가지 간접적인 방법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 이건 식현상이지?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아니다. 식현상이다. 네, 답은 1번. 자, 15번. 자, 가는 어느 외계 행성 별 주위 공전하는 모습, 식현상 발생할 거고 뭐 도플 효과도 발생을 하겠지. 자, 나는 이 별 밝기 변화 나타낸 것, 식현상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갑시다. 기억.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나란할 경우 나의 현상 관측할 수 있다. 맞지? 자, 아까 수직이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지. 그리고 기울기 심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란하면 100% 일어날 수밖에 없지. 식이 발생합니다.
자, 겉보기 밝기 최소일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 파장이 가장 길게 관측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이 말은 행성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행성이 중심별, 자, 겹치면서 행성 전체 면적만큼 가려져 가지고 밝기가 최대로 감소한 걸 말하는 거지. 됐지? 자, 근데 자, 행성이 봐봐. 행성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면 왼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돼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행성이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행성과 별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그러니까 공통질량 중심이 돼서 같은 방향 회전하지만 순간순간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라 그랬지? 자, 시소를 생각하면 한 사람이 올라갈 때 한 사람이 내려가는 거잖아. 그거와 동일한 거지. 그래서 공통질량 중심이 돼서 별과 행성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움직이는 방향은, 운동 방향은 반대라 그랬어. 그러면 행성이 지금 접근한다 말은 별은 우리한테 멀어지겠죠. 멀어질 겁니다. 그러면 별이 멀어진단 말은 이때는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익이 발생을 하겠지. 참고로 우리가 봤을 때 행성이 가장 왼쪽에 있을 때, 자, 지금 행성 접근하는 구간 중에 왼쪽이 전체가 접근할 건데 중심에 있을 거나 가장 중앙에 있을 때, 중간쯤에 있을 때가 후퇴 속도가, 별의 후퇴 속도가 최대가 되겠지. 행성의 접근 속도가 최대니까.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을 때 행성이 별을 횡단하고 지나간 뒤에 오른편에 있다면 행성은 계속 우리한테 멀어지는 거지. 이때 별은 접근하겠지. 자, 별은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구간 중에 중간에 있을 때 그때 별의 접근 속도는 최대가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거지. 자, 지금 식현상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행성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궤도 따라서 쭉 지나가고 있겠지. 자, 그러면 행성의 면적만큼 가리면서 그때 별의 밝기가 최소일 거야. 그럼 이때 별의 움직임은 행성과 반대라 그랬죠? 반대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겠지. 왼쪽으로 간단 말은 우리가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잖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별의 움직이는 방향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방향의 수직 방향. 그 말은 파장 변화 없는 거잖아. 근데 파장이 길게 관측된단 말은 파장 변화가 일어나서 길게 관측된단 말이니까 틀렸지? 파장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시선 방향 수직이니까. 자, 디귿. 행성 반지름이 2배가 되면 A는 2배로 커진다. 자, 반지름이 2배면 자, 변화폭인 A는 이거는 행성의 면적만큼 변하는 거니까 자, 단면적에 비례한다. 파이 R 제곱, R 제곱. 그러면 4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오목 렌즈가 나오고 볼록 렌즈가 나왔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자, 뭐냐면 빛이 자, 공기 중을 지나가다가 렌즈를 만났어. 뭐 유리나 여러 가지 좀 다른 물질이 되겠지.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움직이는 속도도 달라지는데 이게 곡률이 있다 보니까 꺾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만들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게 만드는 거지. 자, 어쨌거나 중력 렌즈 현상이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빛 역시 꺾이게 된다는 거지. 그걸 말한 거야. 자, 근데 미세란 말이 붙었죠? 중력 렌즈 현상이지만 미세란 말이 붙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미세하게 변한다 그 말이지. 질량을 가진 중력체가 빛의 움직임을, 자, 빛을 굴절하게 만들 건데, 꺾이게 만들 건데, 자, 미세란 말 붙었으니까 작은 질량체가 되겠지. 그걸 말합니다. 어쨌거나 중력체에 의해서, 거대한 질량체에 의해서 빛이 꺾이는 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강한 중력 작용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는 현상, 꺾이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일단 이거부터 쓸게. 자, 이런 거야, 얘가. 자, 실제로 이 별의 위치는 이 빨간 별이야.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는 이 별의 위치가 실제 이 위치야. 그러면 자, 별은 광원, 빛은 자, 별로부터 빛이 사방으로 나오겠죠. 무수히 많은 빗줄기가 나올 건데 자, 한 줄기 빛이 지구로 막 달려올 거야. 근데 원래는 이 노란색 방향으로 원래 빛은 직진하게 돼 있잖아. 빛은 직진을 할 거니까 원래 이 노란색 경로대로 쭉 갈 거야. 그럼 우리한테 오지 않겠지. 이 관측자한테 가지 않겠지. 그런데 빛이 가는 동안 태양 옆을 지나갈 거야.
태양 역시 거대한 질량체다 보니까 이 빛이 꺾이게 된다는 거지. 꺾여서 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한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사람은 우린 기본적으로 빛이 직진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빛이 자기 망원경에 들어왔잖아? 근데 이 사람은 빛이 직진해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망원경의 방향, 직진 방향.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별은 이 위치에 따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초록색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빛이 꺾여서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빛은 직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진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이 초록색 위치에 있다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실제 위치는 맞지 않겠죠? 자, 이게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 작은 천체에 의하면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은 작아질 거니까 당연히 꺾이는 정도 좀 작겠죠? 어쨌거나 작은 천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별이나 행성은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거야. 은하도 있겠지? 은하는 훨씬 더 크잖아?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 지금은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원래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만유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근데 중력이라는 것은 한 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어쨌거나 거대한 질량체가 있으면 그 놈에 의한 인력, 만유인력,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지.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그림이 잘 나와. 그리고 그래프와 함께 이 그림이 잘 나오는데, 자, 지금 눈 모양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지구 위치야. 지구에서 관측자가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자, 또는 우리 태양계 위치일 수도 있어.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있고 또는 현재 보면 우리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이 있겠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큰 공간이지만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작은 공간이야. 그래서 태양계라는 방 안에 태양도 있고 우리 지구도 있겠지.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 둘의 위치는 다르죠. 방 한쪽에 태양이 있고 방 한쪽에 지구가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1km밖에 10km밖에 봤을 때는 집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랑 지구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될 때 지금 여기 사람 눈을 표현해서 사람 위치를 표현했지만 이게 지구가 될 수도 있고 태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먼 천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어쨌거나 자, 갑니다. 자, 지금 별 1과 별 2 두 개가 있습니다. 또는 은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천체야. 실제로 별들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 역시 움직이고 있어. 자, 우리 은하 내에서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이란 놈이 주변에 있는 행성들 또는 소행성이나 해성들을 다 이끌고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어. 그러니까 태양 자체도 움직인다는 거지. 자, 그리고 실제 별들은 다 움직입니다. 근데 너무도 멀리 있으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너무도 멀리 있으니까 움직여봤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누적해서 보게 되면 미세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 자, 별 2와 1이 있어. 2란 놈이 있고 별 1은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1과 2 둘 다 움직이겠지? 둘 다 움직이면 움직임이 복잡하니까 자, 하나는 둘 다 상대적으로 움직일 건데 자, 별 1을 고정시켜 놓고 그로 인한 상대적인 움직임을 별 1만 그 움직임을 표현한 거지. 자, 그래서 별 1이 A, B, C 위치를 변하면서 위치가 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별 2는 고정시켰고 별 1만 움직이는 걸로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표현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별 1이 A, B, C 위치를 변하면서 이동할 때 별 1의 밝기, 저 뒤에 있는 별, 배경이 되는 별의 밝기를 잴 겁니다. 멀리 있는 별 1의 밝기를. 자, 그러면 별 1이 A 위치에 있을 때 사방으로 빗줄기를 내고 있겠지? 그 중에 한 줄기 빛이 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올 거야. 자, 한 줄기만 왔죠? 그런데 B 위치 왔을 때 B 위치 왔을 때 자, 빛이 지나가다가 별 2에 의해서 꺾여서 들어갈 거야. 또 어떤 한 줄기가 빛이 또
별 2에 의해서 꺾일 거야. 자, 이건 단면만 표현한 거잖아. 자, 봐봐. 자, 지금 단면만 표현한 거야. 단면만. 그러면 실제 삥 둘러서 많은 빗줄기가 올 수 있겠지. 삥 둘러서. 무수히 많은 빗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관측 시선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별 1이 B에 위치했을 때 무수히 많은 빗줄기가 올 거니까 별 B의 밝기는 엄청 밝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A-에 비해서 A 밝기 표현인 A-보다 B의 밝기인 B-가 훨씬 더 크게 표현한 거지. 중력 렌즈 현상에서 빛이 많이 왔으니까. 자, 이제 C. 다시 더 이동해서 C의 위치 왔다면 여기 또 역시 여기는 한 줄기밖에 안 오잖아. 한 줄기의 빛밖에 안 올 거니까 다시 어두워진다 그 말이지. 이게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별 2가 행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야. 별 2가 행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 자, 이것도 그냥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 자, 지구에서 관측할 때 현재 더 멀리 있는 별, 배경이 되는 별이 별빛이 올 때, 자, 지나가는 동안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거대한 질량체에 의해서 빛이 꺾여서 현재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많은 빗줄기들이 들어온 걸 표현한 겁니다. 됐지? 멀리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 바라보는 것은 별 1, 멀리 있는 별의 밝기를 재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바로 뒤에 있는 별인, 배경이 되는 별인 별 1의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아까 우리 시선 방향에 가까이 있는 별과 멀리 있는 별이 별 1과 2가 1직선상에 놓였을 때 가장 밝은 거지. 그리고 A와 C, 1직선 놓이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거잖아. 그래서 1직선상에 놓였을 때 B일 때 가장 밝게 관측된다는 것. 그리고 이 그래프 형태를 보게 되면 B를 중심으로 1직선상에 놓인 위치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됐지? 자, 별거 아닙니다. 자, 멀리 있는 별, 배경이 되는 별의 밝기 변화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참고로 아까 가까이 있는 별과 멀리 있는 별을 이동시켰지만 가까이 있는 별이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상대 운동 둘 다 움직이는 거고 상대 운동을 표현한 거야. 어쨌거나 일직선상에 놓이기 전과 일직선상 놓인 것, 일직선 놓이지 않은 것, 그 다음 단계가 되겠지? 어쨌거나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가장 밝다는 것, 그리고 일직선상 놓이기 전과 후에 서로 대칭적으로 밝게 변한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돼. 자, 근데 앞에 설명 좀 했지만 가까이 있는 별에 행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 역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이 놈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을 발생을 하겠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행성은 질량이 작으니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야. 자, 이거야. 별 1에서 빛이 나갈 때 행성이 만약에 있다면 원래는 쭉 별 1에서 나온 빗줄기가 가야 되는데 별 2로부터 멀어가지고 별로 안 꺾였어. 쭉 갈 거야. 근데 행성 옆을 지나면서 이 행성 역시 질량체다 보니까 이놈이 다시 빛을 꺾게 만든다는 거지. 추가적인 렌즈 현상이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봤던 그래프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봐봐. 자, 그림을 본다면 자, 가까이 있는 별과 멀리 있는 별을 봤을 때 가까이 있는 별이 사이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진 경우야. 그러면 이 경우는 행성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정확히 말하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자, 가겠습니다. 자, A 위치에 있을 때는 그대로 A- 밝기로 보였어. 한 줄기 빛만 왔다는 거지. 근데 C 위치에 있을 때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추가적으로 빛이 꺾여서 좀 더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A-에 비해서 C-가 밝기가 좀 더 밝게 된 거지. 행성이 빛을 꺾어가지고 더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별이 행성을 가진다면 자, 밝기 변화, 멀리 있는 별, 배경이 되는 별, 밝기 변화는 비대칭적으로 변한다. 아까 행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A와 C에서의 밝기, 바로 A-와 C-가 똑같았잖아? 근데 여기서는 A-와 C-가 다르잖아.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추가됐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프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프도. 자, 아까, 자,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행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빛이 꺾여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별, 별 2에 행성을 가지게 되면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행성의 빛이 일부를 꺾어가지고 빛이 더 들어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요 빛이 갑자기 밝아진 걸 표현했는데 요만큼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작게 될 수도 있는 거야. 행성에 따라서. 지금 과도하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봉긋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처럼 뾰족하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지만 얼마든지 위치 관계에 따라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한 개 표현했지만 가진 행성이 또 여러 개일 때 이런 것들이 한 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 어쨌거나 그래프 밝기 변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 이렇게 비대칭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 말은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과 지구 사이에 가까이 있는 별에 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된다. 그 말이지. 됐지? 자,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밝기를 표현한 거죠. 관측했을 때 먼 별을, 배경이 되는 별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밝아졌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프가 비대칭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내용 쓴 건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간단하게 좀 그릴게. 지금 사람이 있고, 관측자, 지구에 있는 관측자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을 별 2, 멀리 있는 별을 별 1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밝기 변화는 별 1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는 거지. 그래서 별 1이 지금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별 2를 고정시켜 놓고 별 1만 움직였는데 별 1이 지금 위치가 쭉 올라간 거였어. 위치가 세 개 위치 A, B, C로 변한다 그 말이지. 자, 이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릴게.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ABC, 세로축은 ABC라는 위치 변화, 이동을 나타낸 거고 그에 따른 밝기를 지금 가로축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ABC로 이동할 때 B일 때 가장 밝게 관측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는 일직선상에 놓인 것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 경우 대칭적으로 나타났단 말은 별 2가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죠. 자, 이거 한번 그래프까지 그리고 내용까지 한번 써봅시다. 자,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이때 위치가 B가 되겠지. 자, 밝기 변화 보게 되면 자, 대칭도 나타난다는 것. 자, 참고로 밝기를 표현하자면 A와 C는 같고 B가 최대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두 별.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별은 우리가 봤을 때 뭐 큰 전체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주 공간 전체로 봤을 때는 은하에 비해서 아주 작은 놈이지. 그래서 뭐 중력 렌즈 현상을 표현해도 되고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표현해도 되고. 자, 근데 별 2가 행성을 가진다면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 그래프상에서 비대칭적으로 갑자기 밝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전체 그래프 형태가 비대칭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별 2가 행성을 가진 경우,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 가진 경우에는 별 1의 밝기 변화가 비대칭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발견된 외계 행성의 특징. 자, 발견된 외계 행성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외울 필요 전혀 없어. 참고로 가로축은 외계 행성계의 공전 궤도. 자, 그리고 세로축은 행성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행성의 질량. 자, 이거는 그냥 외계 행성들의 모든 값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관측된 애들의 특징만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주면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되는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건 아니지. 관측된 애들만 나타낸다는 거야.
자, 질량을 보게 되면 세로축이 질량이잖아. 근데 기준이 되는 것은 목성의 질량이야. 자, 목성은 우리 지구보다 11배나 크거든. 질량은 318배나 큽니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을 본다면 여기 보라색 위치밖에 안 돼. 그 말은 대부분 다 우리 지구보다는 질량이 큰 애들이 발견됐다 그 말이 되겠지. 대부분. 자, 그리고 중심별까지의 거리. 중심별까지 거리. 이게 바로 공전궤도 반지름이 되겠지? 참고로 가로축입니다. 단위는 AU. 참고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이 평균 거리를 우리가 1AU라고 그래. 에스트로 유닛해서 천분 단위라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발견된 애들을 보게 되면 지금 거리가 다 가깝지?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죠? 발견된 애들은 다 작은 편입니다. 근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발견된 애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건 외울 게 아니라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자료에 대한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따져가지고 이 그래프상에서의 특징을 흔져보면 그대로 적용시켜서 해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외울 게 아니야. 외울 게 아니야. 일단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쓰는데 실제로 이건 외울 게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 요거 문제상에서 주어진 대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내용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